진정한 힘은 큰 목소리에서 나온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한 공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이 소음과 논쟁, 지배욕과 관심을 통해 존중을 얻으려 했을 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게 둡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올 뿐인데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명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의 눈치를 살피는 단 한 사람. 술집에서 허세를 부리지도 과장된 몸짓을 하지도 않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그런 남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압적인 존재는 바로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제, 그의 평온함, 그리고 그의 속을 알 수 없는 그 표정은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를 도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움직일 때 그것은 결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지의 옳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감의 경지, 감정 통제의 경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식을 지배하는 경지의 옳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존재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폭력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침묵합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깨달았던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정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요란하게 짖는 개가 가장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지배력과 착각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소리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절박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모든 도발과 모욕, 위협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부사,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은 승리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더 영리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와 배신으로 권력이 바뀌는 잔혹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국을 얻는 것은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자는 한순간 상대를 위협할 수 있지만 사냥에서 살아남는 것은 여우입니다.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여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남성성이란 모든 사소한 모욕에 반응하고 싸우고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적에게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지도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아픈 곳, 당신의 두려움을 모두 보여주는 셈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전략가는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내며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른 이들이 자멸하는 동안 그는 잠자코 듣습니다. 다른 이들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그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침, 모든 모욕, 모든 요란한 힘의 과시는 그저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침착한 사람에게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만약 공격할 필요가 있다면 말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힘을 증명하려 애쓰다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편이 낫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이야말로 실제 싸움이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지배하는 사람이 첫 주먹이 오가기도 전에 승리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 모든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전쟁터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싸움에서 시끄러운 공격자는 군중의 관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전략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협상에서 감정적으로 소리치는 사람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안의 분위기를 읽고 패턴을 연구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조용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리를 떠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좇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얻습니다. 시끄러운 것은 감정적입니다. 조용한 것은 전략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이기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속을 알 수 없으며 집중하는 사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렇기에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통치하고자 한다면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당신은 소리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승리합니다. 당신은 방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속을 떠도는 물음표가 됨으로써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읽히지 않을 때, 예고 없이 움직일 때, 당신 자신의 목에 칼날을 댄 것처럼 감정을 억누를 때, 당신은 그들이 도발할 수도, 조종할 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패배시킬 수도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등에서든 진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인식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강하게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통제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우받을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신중하고 무자비하며 조용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첫 번째 전쟁터이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즉시 당신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위협적인가? 약한가? 도전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존중해야 할 대상인가? 이 판단의 90% 이상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가짐, 당신이 뿜어내는 기운, 다른 모든 사람이 반응할 때 당신이 유지하는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졌을 때 침착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침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말없이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통제력은 매력적이고 불안하게 만들며 강력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변호하며 인정을 구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취약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당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의 말이 아닌 존재감이 더 크게 말하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을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덫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답이 없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는 것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을 때, 표정, 몸짓, 반응을 통제할 때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그 방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대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차갑게 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드러나는 것이 곧 취약점이며 너무 많이 보여주는 자는 너무 많이 잃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손으로 만져보기보다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당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두이지만 당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내면에서 스스로를 의심하더라도 강하게 보이십시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도 침착하게 보이십시오. 세상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평온하게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강인함을 볼 때 그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야말로 그들의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를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을 지배하십시오. 당신의 이미지를 지배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이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힘은 항상 강함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배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어떤 힘의 과시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한 척하는 것, 바보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졌다고 믿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이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출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무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강할 때 약하게 보여야 하고 약할 때 강하게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사람,
자신의 힘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뚝거리고 사과하며 도전에 움츠러드는 사람은 상대의 오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만함은 눈을 멀게 합니다. 진정한 승부사들은 더 나은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인정을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인식을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척하는 것은 궁극의 기만술입니다. 적이 당신을 무해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들은 긴장을 풉니다. 허술해집니다. 평소라면 지켰을 전략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어벽을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의 다리를 내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깨끗하고 정확하며 예고 없이 공격합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화된 인내심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이겼다고 믿을 때 방어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믿을 때 계산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힘의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위협보다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연약해 보일 때 아무도 당신의 회복력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움직일 때 그들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들은 견고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속이고 유인했습니다. 최고의 협상가들은 테이블에서 자신의 패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리수를 두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법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무해하게 보이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모든 것을 빼앗으십시오. 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잊혀져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간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면서 무해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투가 시작될 때 아무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게임은 이미 끝난 후입니다. 어설픈 조치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보장할 뿐입니다. 상대와 맞설 때 당신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격한다면 반드시 끝을 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도 정중하게도 아닌 완벽하게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상처 입은 적은 패배한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보복을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되 그에게 존엄성과 희망, 재원을 남겨준다면 그는 단지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화합니다. 당신이 가한 고통으로부터 배우고 증오를 칼날처럼 갈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영리하며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은 밤마다 당신을 꿈꾸며 복수를 계획하는 적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도할 힘이나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적을 원해야 합니다. 승리는 단지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위협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것은 영향력을 차단하고 문을 닫고 선택권과 동맹, 자원을 제거하여
그들이 설당조차 남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배를 너무나 절대적이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다시 도전하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결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의기양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영구적으로 행동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비는 현실의 판돈이 걸렸을 때 당신이 부릴 수 없는 사치입니다. 공격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재에서 불사조처럼 솟아오르는 미래의 위협은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투는 항상 부주의한 자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상처는 한 번에 모두 가해야 한다. 그래야 맛보는 시간이 짧아 덜 분노하게 된다. 반면 혜택은 조금씩 주어야 더 잘 음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번에 완전히 상처를 입히고 결코 질질 끌지 마십시오. 타격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들이 패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회복하기에 너무 늦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타격 이후에는 침묵하십시오. 변명도 정당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인내에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공격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공격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길고 의도적인 침묵 끝에 적이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파괴한 후에 오는 공격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시간이 단지 측정 단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될 때 시간은 무력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고 도발하려 할 때 본능적인 충동은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기다리고, 듣고, 지켜봅니다. 적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긴장을 풀고, 허술해지고, 오만해지도록 둡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소문이 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거부할 때 당신은 거울을 만듭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적들이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의심하며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지, 어떤 복수가 올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자신의 상상력이 집행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직접적인 위협보다 더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배하고 미지를 당신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논리가 아닌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고립되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 당신은 움직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입니다. 진정한 전장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제하면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대결에 있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결은 지저분하고 위험하며 감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지원을 결집할 기회를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더 깊은 게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혼돈과 노출 없이 이기고 싶다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조건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고립시키십시오. 전장을 바꾸십시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발밑의 땅이 무너지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통제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변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듭니다.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종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 될 때까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체스 마스터의 사고방식입니다. 왕을 쫓아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덫을 놓고 탈출로를 막고 지원군을 제거하여 왕이 갈 곳이 없게 만듭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마감일을 바꾸고 협상의 틀을 재구성하며 핵심 관계를 통제하십시오. 사회적 관계에서는 조용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미묘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날마다 작아지도록 만드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능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들은 홀로 서 있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세 걸음 앞서 있습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지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지셔닝에 집착합니다. 당신은 상대를 폭력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 주변에 그들의 모든 결정, 모든 걸음, 모든 움직임이 그들을 체크메이트로 이끄는 세상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힘의 최종 단계입니다. 무력이 아닌, 감정적 반응이 아닌, 직접적인 대결이 아닌 환경 지배입니다. 심리적 투명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단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버립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타이밍, 그리고 당신의 환경, 이 세 가지를 지배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을 때 움직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판함정에 빠졌을 때 공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끝낸 전투에 대해 여전히 자랑하고 있을 때 사라지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진짜 선수들이 체스를 두고 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저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 자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존중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시끄럽고 예측 가능한 게임을 멈추고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소음의 세상에서